안녕하세요. 엄마의 수학 교과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옛날 고등학교 다니던 추억이 좀 생각나시나요? 옛날 다니던 교정, 또 친구들, 선생님들, 뭐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 추억 삼아서 한번 좀 편안한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한번 우리 학교 배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학교에서 지금 추억을 쌓고 또 생활을 하면서 관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들이 될 겁니다. 이어서 오늘은 적분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계산하기 어려운 도형들을요, 계산하기 좋은 도형으로 잘라서 그 부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합쳐서 전체를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적분은 오래전부터 어떤 길이, 넓이, 부피, 뭐 이런 것을 구하는 어떤 아이디어로 사용되어 왔던 겁니다. 단지 오래전에는 이제 극한이란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잘라본다 이런 정도로 했는데요. 근대 수학에 와서는 이제 이걸 무한히 자른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됐죠. 미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극한이라는 뜻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비교해 보는 거를 한번 뭐 가장 쉬운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피자를 사다 먹으면서 그 넓이를 재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이제 반지름이 12인치다 이러면 뭐 원의 넓이를 파이 r제곱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가 3.14거든요. 3.141592 이런데 그냥 뭐 우리가 보통 3.14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r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반지름이 12면 144 파이 이렇게 합니다. 파이 3.14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넓이를 계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했느냐, 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피자를 잘라보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 2를 보면 그 몇 조각으로 잘랐습니까? 8조각으로 잘랐네요. 우리 뭐 피자 그렇게 잘라주기도 하죠. 그래서 8조각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이제 위아래를 엇갈리게 이렇게 붙여놔 보면 그림 1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더 많은 조각으로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16조각으로 잘랐다고 생각하면 그림 2와 같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1보다는 그림 2가 우리가 이제 어떤 직사각형 모양을 기준으로 하면 점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죠? 네, 더 많이 자르면 더 점점 직사각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거 이제 무한히 자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럼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완전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세로의 길이는 반지름이 그냥 되죠. 그 반지름이 됩니다. 원의 반지름이.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면 원주의 반이 되는 길이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주라는 게 이제 2파이 r이 되거든요. 그 2파이 r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파이라는 값 자체가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 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라는 값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원주는 2파이 r이라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의 길이를 우리 흔히 2파이 r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사실은 2r로 l을 나누는 거예요.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구한 거기 때문에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이고 그 중에 이제 반쪽의 길이는 이제 파이 r이 되죠. 그래서 파이 r과 r을 곱하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돼서 원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했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잘라서 다시 합쳐간다. 이런 개념이 바로 적분의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적분을 계산을 하거나 그 식을 유도해서 공부하는 건 조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어드바이스에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요거를 이해하실 정도 되면 뭐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냥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은 구하기 어려운 길이, 넓이, 부피, 뭐 그 이외에 다른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양이든지 간에 좀 잘게 잘라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값으로 잘라서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이어 붙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도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어드바이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 정도 적분을 공부하시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상 욕심내시면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우리 그러면 역시 알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짜 문제 보시죠. 알짜 문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네, 이런 그래프는 흔히 보셨죠? 이거를 이제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이라는 거는 이제 뭐 물건을 던졌을 때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뒤집어 그리면 이런 모양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함수인데요. 요 넓이를 구해라 이런 것을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요거 이제 간단한 적분 문제예요. 적분 계산을 할 줄만 알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요 계산을 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2차 함수를 적분하면 3차 함수가 되고 3차 함수를 적분하면 4차 함수가 되고 이런 간단한 원리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미분은 반대예요. 미분은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적분은 서로 역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이 2차 함수를 적분을 하면 간단하게 3차 함수로 바로 적분을 할 수 있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어드바이스에 좀 소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적분의 알짜 문제까지 맞춰봤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엄마의 수학 교과서 16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재미있으셨어요? 더러 재미를 느끼시고 우리 실생활과 수학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걸 느끼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좀 우아한 삶을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공부한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이럴 수 있었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 공부를 같이 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장해 보십시오.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어떤 원리 또 이론에 대해서 조금 놓쳤던 자녀들이 있으면요, 이 공부를 통해서 보충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해하고 이러면서 자녀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수학교과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수학이 생활과 유리된 어떤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동기였습니다.